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일 JB프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문재인의 한국 전쟁 종전선언이 일본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6.25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를 인용해 일본의 미래를 우려하는 내용이군요. 왜들 그렇게 걱정하고 난리인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만료를 맞으며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6.25 전쟁 종전선언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조치이며 특히 일본에 대한 악영향이 크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로부터 이런 경고가 나왔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문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종전선언 실현에 안간히 힘을 쓰는 문재인 대통령.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워싱턴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 니콜러스 에버스타트의 한국은 평화롭지 않을 때 평화선언을 하라는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은 부제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침략 억지 없이 빈말로 선언하여 조 바이든 정부도 동조시키려 하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에버스타트는 워싱턴에서도 저명한 한반도 정세 전문가로 민주공화 양당의 역대 행정부의 국무부와 상무부에서 한반도 문제 담당 고문 등을 지냈다. 북한의 국내 상황도 잘 알고 저서도 많다. 에버스타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보를 한국 자체의 안전 보장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나아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시도해왔다. 게다가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와 그에 따른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 정책의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9월 유엔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수용을 거듭 관련국에 호소했다.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절차상으로는 휴전에 불과해 진정한 종전이 되지 않았다. 문 정권은 종전선언을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에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과 요청을 강화해왔다. 북한이 버리지 않은 국가 목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에버스타트 씨는 정면 반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보를 한국 자체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위험하며 나아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극히 위험하다는 엄중한 주장을 표명했다. 그의 주장 요지는 이렇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동의 없이도 미국과 공동으로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해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도 동조할 것 같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반도 군사위기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역전개가 우려된다. 왜냐하면 북한 김여정 국무위원은 종전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한미 측의 적대적 정책 포기라는 표현으로 한미동맹 해제까지 촉구하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하고 한반도를 북한의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한미 측의 양보로 간주하고 또 다른 요구를 내놓을 전망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종전선언은 북한의 군사대비 태세 축소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위협 억제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미국의 새해 목표를 멀리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실로 줄어든 듯한 착각을 각국에 확산시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줄이게 한다.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대. 에버스타트 씨는 이상과 같이 한미에 의한 종전선언이 가져올 마이너스 요인을 열거하면서 특히 일본에 있어서의 악영향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종전선언의 성립에 의해 즉각적인 패자가 되는 것은 일본이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으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대하게 된다. 더욱이 종전선언 후에는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대북 위협 인식을 줄이기 때문에 일본의 미국 의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보면 기시다 정권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든 정책 의사 표명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뭐랄까 중요한 건 북한이 종전선언에 어떤 조건을 내걸지도 모르고 미국이 취하든 말든 거기에 상종하는 게 의미도 없는데 그런 걸 논해봤자 의미가 없어. 게다가 종전선언 자체도 문 대통령의 비원이라기보다는 국내적으로 거의 속수무책으로 외교가 뒤죽박죽되게 만든 걸 궁여지책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비전도 없는 것 같고 빨리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 국민이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남북 유화의 목적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한 한반도 통일국가의 탄생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등 극히 호전적인 핵 보유 독재 국가가 인근에 존재하는데 반일 정책을 국시로 하는 더 강력한 핵 보유국들이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신냉전 구조상의 핫존이 될 수 있고 단독 핵배치 등 군비 증강으로 국가 재정도 더욱 핍박해질 것이다. 그런 태세를 일본 국민이 가질 수 있을지 그것이 매우 의문이다. 일본도 인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어떤 당 등은 대화해야 한다는 등 얼빠진 소리를 하지만 한국, 중국, 북한 중에는 대화가 통하는 상대는 없다. 일본은 이 종전선언을 이용하면 된다. 세계 각국도 일본의 위협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며 군비 증강,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도 이해를 얻기 쉽게 된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미리 포석을 깔아놓아 대응하기 쉽게 해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측이 양보해서 종전선언을 끝맺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과 사이좋은 조가 되므로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가치가 높아져서 좋지 않을까.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되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죄로 감옥 가겠네요. 일본은 한국의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면 전수방위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를 용인할 것과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을 조약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 한국은 종전선언을 반대할지 평소대로 국제법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엄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종전선언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기보다 벌써 훨씬 위기를 우려하는 상황이잖아. 한국도 북한도 위험한 나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때문이 아니야. 돌쇠 한마디. 평화 무드가 조성돼 버리면 일본이 전쟁국가로 못 나갈까봐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